화학결합에서 전기분해를 배울 거예요. 네, 자, 전기분해 원리는 뭐냐면 전자의 이동이 생겨요. 네, 전자의 이동이 원리야. 그리고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중성 물질이 발생을 해야 돼. 중성 물질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3단원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왜 우리가 제일 먼저 전기분해를 배우냐면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요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우는데 왜 전기분해부터 배우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결합에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전자가 관여한다.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네.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합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해를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전기분해 원리를 한번 보자.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게 원리야.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무슨 전기를 띈 것이 움직이겠어?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이라고 해볼까요? 화학종이야. 자, 그래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때 또는 마이너스를 띤 물질이 음이온이죠. 네. 자, 음이온이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자를 잃어야지. 음, 그래야 중성이 될 거 아니야. 네, 아, 전자 잃는 걸 4단원에서는 우리가 산화라고 불러요. 자, 전자를 잃고 여기에서는 기체만 발생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체로 발생한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화학 원에서는 O2하고 Cl2만 외우자. O2는 무색이고요. Cl2는 황록색을 띠거든.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적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 양이온이겠죠? 네. 자, 양이온이 중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요. 네, 전자를 얻고 이걸 환원이라고 부르지. 자, 얻고 여기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게 H2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수소밖에 안 돼. 네, 수소나 또는 금속으로 속출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은 기체는 H2 또는 Cu 또는 뭐 Na 그 다음에 뭐 Ag 금속들이 여기서 속출이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를 한번 배워볼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 얘는 NaCl의 고체 소금이죠. 네, 그거의 용융 전기 분해. 자, 용융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액체 소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선 가열 장치가 필요하겠지. 네, 가열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NaCl 고체가 가열을 하게 되면 Na 플러스 L이야. L. Cl 마이너스 L이에요. 액체라고 했으니까 수용액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의 이 고체 특징은 있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있지. 얘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이 속에서. 네. 근데 이온으로 존재하지만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 NaCl이 용융 상태가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됐죠. 네. 전기 전도성이 여기서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있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전하를 운반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누구겠니? 마이너스 전하를. 그러니까 뭐야? Cl 마이너스죠. 네. 근데 잘 봐. Cl 마이너스가 기체가 될 때 Cl2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모형으로 봐봐. CL이 전자 하나씩 매달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CL과 CL이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전자 하나씩 매달고 있는 놈이 전자 두 개를 잃겠지. 하나에 하나씩. 네. 이거 봐. 전자를 잃었잖아. 그러면서 전자가 이렇게 잃게 되니까 중성이 된 거지. 근데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이동할 텐데 여기에서는 전자 두 개가 이동해야 돼. 그럼 얘가 두 개가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NA가 돼. 자, 그러면 얘 봐봐. 모형으로 보면은 이게 Na 플러스. 자, 이 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고 요것도 Na 플러스 전자가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NA와 Na 금속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자, 이 상태가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야. 자, 여기서도 보면 전자의 이동이 생겼지? 네.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생겼으니까 이때는 분명히 화학결합에서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다고. 자,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가 나와.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예를 들면 물의 전기분해예요. 자, 물의 전기분해인데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순수한 물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해질을 녹여서 그 다음에 전기분해를 하는 거야. 자,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NaOH 또는 Na2SO4 또는 H2SO4 이런 것을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플러스 극으로는 자, H2O가 가 있대. H2O가. 근데 H2O가 가서 플러스 극에서는 O2가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O가 왼쪽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개로 해줘야 되겠지. 네. 그러면 수소 4개가 남죠. 네. 자, 걔네들이 전자를 하나씩 다 잃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 H 플러스 4개가 생기고 4개 전자를 잃겠지. 네. 자, 이게 플러스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는 또 누가 가느냐? 물이 가. 물의 전기분해니까. 자, 물이 가서 자, 4개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 왜냐면 플러스 극에 4개 전자를 내놨으니까. 그러면 얘도 물이 4개를 보내요. 자, 그 중에서 물 하나마다 H 하나씩 빼. 물 하나마다야.
그러면 H 4개가 떨어져 나오지. 네. 그게 수소 기체가 돼요. 이 H2. 그러면 OH가 남았지. 네. 그 OH가 전자 하나씩 매달면은 4OH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중에 혹시 이런 말이 나와. 마이너스 극에서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했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왜 붉게 변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분해되면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요 두 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4개가 결합하면 물이 돼요. 네. 그러면 요거를 더할 거야. 잘 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더하면은 왼쪽에 물이 6개지. 네. 근데 오른쪽에 4H 플러스와 4OH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물이 4개가 돼. 그러면 결국은 왼쪽에는 물이 2개가 남아요. 이놈이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분해가 돼. 자, 그런데 수소 기체는 무슨 궤에서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 극이죠? O2는 플러스 극에서. 그 다음에 부피비를 봐봐.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개수비잖아. 2대1. 2대 1이에요. 그리고 질량비는 몰수비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수소 2몰은 4g, 산소 1몰은 32g, 1대 8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림상에 자 이런 시험관을 이렇게 2개를 엎어놓고 자 여기에 이렇게 전극을 꼽아놨어. 그랬더니 기체가 여기에 이만큼 나왔고 여기는 이만큼 나왔어. 그럼 기체 부피가 2대 1로 나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아 얘는 수소구나. 얘가 산소구나. 부피가 많이 나온 게 수소여야지. 그러면 요걸 쭉 따라가면 여기는 아 여기 마이너스 극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화학결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화학결합에서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싶다. 자, 요것이 거기에 213페이지의 맨 아래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를 배울 건데 제일 먼저 이온결합을 배울 건데 자, 요거 지우고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을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묻는다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화학결합, 이것을 이온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이온결합에서는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온 결합력이에요. 이온 결합력은 힘이야, 힘. F는 자 K의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표현이 돼. 자, 그럴 때 K는 쿨롱 상수예요. 상수는 의미 없죠. 네. 그 다음에 Q1하고 Q2는 이온 전하량이에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온 결합 거리야. 자, 그러면 요 식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온 결합력은 무엇이 클수록 크다? 이온 결합력은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죠. 네. 곱에 비례하고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온 결합을 따졌느냐라는 거야. 이온 결합을 따져서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예요.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특징적인데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력을 따지면은 누가 녹는 점이 누구보다 높겠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양이온이 형성돼야 돼. 그러면 양이온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옥텟 규칙에 의해 옥텟이 뭐죠? 활전자 규칙이에요. 자, 마지막 껍질에 8개 전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 이런 뜻이야. 네.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잃어요. 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나트륨 가지고 해석을 해줄 테니까 봐봐. 나트륨은 11번이야. 그런데 이놈이 11번은 똑같은데 전자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플러스 11개 있고 전자도 11개 있어야지. 네. 전자 11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은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근데 이게 전자를 잃으면서 플러스는 11개. 껍질이 없어지지 않아가. 네. 그러면서 양이온이 될 때는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이 먼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음이온이 만들어져야지. 자, 음이온 형성도 마찬가지야.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어요. 자, 전자를 얻고 역시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F 가지고 해볼까요? F 9번이에요. 얘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F-가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플러스 9개죠? 네. 전자 9개를 채우기 위해서도 껍질이 2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에 비어있는데 요 자리에 전자가 들어와.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자, 플러스는 9개인데요. 전자가 10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서 음이온이 될 때는 양이온보다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그랬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껍질 수하고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전자수 증가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3단원은 2단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2단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온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세 번째. 이온 결합 형성이 되는 게, 자, 잘 봐. Na 플러스 기체가 F 마이너스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NaF 기체를 만들 때 이게 이온 결합 형성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무조건 인력만 존재할까? 세상에 한 가지만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항상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 자, 왼쪽을 양이온이라고 해보자. 오른쪽을 음이온이라고 할 때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이온 간 거리라고 불러요. 이온 간 거리.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반발력보다는 인력이 훨씬 크게 작용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할 때는 점점점 두 개가 가까워지겠지. 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자, 이렇게 접하게 돼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이온간 거리인데 이게 이온 결합 거리가 돼. 자,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인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예요.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를 이온 결합 형성이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 형성. 자, 그럼 여기서 이온 결합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저 왼쪽 그림 보고 대답을 해봐. 이온 결합 거리 R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온간 거리인데 저기에선 이온 결합 거리와 같아졌어. 뭐하고 뭐를 더하면 돼? 둘 다 반지름을 더하면 둘 다 되잖아. 반지름. 네. 그렇지. 양이온 반지름 더하기 음이온 반지름 더하면은 이게 이온 결합 거리가 돼요. 두 원의 접이잖아. 접하고 있으니까. 됐지? 네. 근데 얘네들이 있지 만약에 더 가까워졌다고 해봐. 더 가까워지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겹치겠지요. 네.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는 매우 작아지지. 네. 이럴 때는 인력보다 엄청나게 반발력이 커져. 그러면 어때? 얘네는 매우 불안해지지. 네. 그러면 멀어지려고 하겠지. 자, 저와 같은 세 가지 형태를 잘 살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 그림을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네 번째,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Y축은 에너지야, 에너지. X축이 이온간 거리예요. 자, 그럴 때, 자, 봐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커지는 힘이 있지. 그 힘이 뭘까? 자, 지금 왼쪽에서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인력과 반발력을 얘기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크기가 증가해. 어떤 힘일까? 두 가지 중에서요? 여기 봐봐. 이 세 가지 힘의 아. 세 가지 중에 반발력이 네.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커지잖아. 네. 그러니까 인력보다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야. 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자, 반발력과 인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네. 근데 인력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거든? 당연하잖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는데 얘는 반발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대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자, 그러면 각 지점마다 인력과 반발력을 더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자, 이 그래프는 인력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한 거야. 자,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림인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을 이 제로라고 해보고 이 제로는 요 크기가 이 제로다. 0에서부터의 이 크기, 화살표가 클수록 이 제로가 큰 거야. 그러면 이 제로가 크다라는 말은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제로가 제일 작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R2라고 표현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해석을 할 거야. 자, R2는 우리가 이온 결합 거리라고 불러요. 결합이 일어난 것. 자, 그런데 R2와 이온 간 거리 R이 같다면 왼쪽의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이죠. 이때가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때지. 네. 이렇게 작용하는 구간이야.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 점이에요. 점. 요 점. 그리고 요 바깥쪽과 안쪽 두 가지를 비교할 텐데 자 R2가 이온 간 거리보다 작아. 즉 이온 간 거리보다 이온 결합 거리가 이온 간 거리보다 작다는 뜻은 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그림이야. 왼쪽에서 보면. 맞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지. 네. 근데 이제는 R2가 R보다 커요. 즉, 세 번째 그림이야. 이온 간 거리보다 결합 거리가 더 커. 그 얘기는 이온끼리 너무 가깝게 있다는 뜻이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온 결합 에너지를 의미해요. 자,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커요. 그러면 봐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가 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여기서는 녹는 점도 높다. 이렇게 해석될 거야. 그쵸? 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잘 봐.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어. 어떤 얘가 나와 있냐면 얘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얘다. 위 그래프가 NaCl에 대한 이라 할 때 만약에 자 NaBr 또는 MgO의 경우는 NaCl이랑 비교할 때 녹는 점, 그 다음에 R2 이온결합 거리, 이온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을 한번 비교해봐라. 누가 더 클까? 이 두 가지를 저 네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거 잘 봐봐. 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NaCl의 그래프다라고 해놨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문제니까 첫 번째 답은 NaCl과 NaBr의 경우. 자, 이 경우를 비교할 거예요. 얘는 뿔마, 얘도 뿔마죠. 네. 자, 이온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지? 네. 이온 전하량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거예요. 이온 반지름은 Na 플러스는 똑같죠? 네. Cl 마이너스와 Br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돼. 누가 더 크니?
BR 마이너스 BR 있다잖아. 마이너스. 왜냐면 껍질이 하나 더 있잖아. 네. CL 바로 FCL, BRI 이 순서대로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래. 그러면은 이온 크기가 더 커. 그러면 잘 봐. 그러므로 이온 결합 거리 I는 누가 더 크니? NaCl보다. N. NaBr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이온 결합력은 누가 더 크니? 자, 이온 결합력은 아까 뭐라 그랬니? 자,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 그랬죠. 네. 근데 Q1하고 Q2 곱은 똑같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네. 근데 이 R이 크면은 R 제곱은 더 커지니까 분모항에 있으니까 작아지겠지. 네.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NaCl이 NaCl이 더 그치. 커요. NaBr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력이 크면은 이제로도 NaCl이 NaBr보다 커지겠지. 네. 그러면 녹는 점도 NaCl이 NaBr보다 커지겠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답이야.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도 이렇게 써야 돼, 설명을.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NaCl과 MgO의 경우 NaCl은 뿔마, 얘는 이뿔 이마. 그러면 이온 전하량은 MgO가 크죠?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한 것보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곱하면 4배가 되죠. 네. 크고 그 다음에 이온 크기, 이온 반지름도 비교할 거예요. Na 플러스와 Mg2 플러스 중에 누가 더 크니 이온 반지름? 이것도 앞에서 2단원에서 배운 거. Mg. 아니야. Na 플러스가 더 커요. 왜냐면 Mg2 플러스는 어떻게 돼? 양성자가 12개. 12개. 네.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양성자가 11개. 껍질은 둘 다 똑같이 2개씩. 그 다음에 전자는 둘 다 똑같이 10개씩. 그러니까 Mg2 플러스가 아. 유액전하가 커지잖아. 네.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에 자 저기서 보면 Cl 마이너스하고 Mg O2 마이너스하고 비교하면 자 얘가 더 커요. 왜냐면 Cl 마이너스는 껍질 수가 더 많거든. 자 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R2는 NaCl이 MgO보다 더 크고요. 이온 결합력은 역시 NaCl보다 MgO가 더 크고요. 그러므로 이온 결합 에너지도 NaCl보다 MgO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녹는 점도 NaCl보다 MgO가 더 커요. 엄청난 차이다. MgO의 경우는 2000도가 넘어요. 근데 NaCl은 약 800도에서 1000도 사이거든. 그러니까 이온 결합력을 따져서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녹는 점 순서대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자, LICL, NaCl, KCl, MgO, CaO, SRO 이 6개를 서로 비교할 거예요. 자, 이 중에 녹는 점이 누가 더 제일 높을까라고 했더니 자, 제일 먼저 비교할게요. 뿔마, 뿔마, 뿔마. 얘네는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끼리 결합해 있지. 근데 얘는 이뿔 이마, 얘도 이뿔 이마, 얘도 이뿔 이마죠. 네. 그러면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이뿔 이마 곱이 4배로 크잖아. 네. 그러면 오른쪽 게 무조건 왼쪽 거보다 높아야 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자, LICL은 NaCl하고 KCl하고 뿔마 중에 얘네들 어때? 전부 다 이온 전하량 곱이 똑같지? 네. 전하량 곱이 똑같기 때문에 이온 Cl-는 똑같죠? 네. 그러면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중에 이온의 크기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네. 그러면 이온 간 거리가 결합거리가 작아지는 게 힘이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뿔 이마도. 그러면 순서대로 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전하량 곱을 먼저 음. 비교를 해. 그 다음에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 곱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이온 간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을 순서대로 정할 수 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온 결합의 마지막이네. 자, 거기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첫 번째 이거예요. 우선 자 모든 물질은 상온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아요. 비휘발성 고체로 존재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 없어. 그 다음에 대체로 녹는 점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간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의 결합력이 세서 끊어내기가 힘들다는 뜻이야. 녹는 점이 대체로 높아. 그 다음에 대체로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 또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속은 물에 잘 녹잖아. 그 다음 네 번째 힘을 가하잖아. 부서져요. 음. 소금 망치로 치면은 가루가 되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돼.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배열이 돼 있거든. 이온 간에. 근데 여기를 망치로 꽝 하고 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 자, 이런 형태로 바뀌면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겠지. 네.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게 꼭 또 기억해야 되는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전기 전도성이 왜 없다 그랬지? 고체에서 아까 써준 대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용융은 액체 상태야. 네. 수용액에서 물에 녹인 다음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